인생의 비밀 공간.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는 다양한 계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노년은 특별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가치 있게 보낼지를 고민하는 시기입니다. 추하게 늙지 않는 5가지 방법을 통해 여러분이 노년을 당당하고 아름답게 보내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될 수 있도록 이 영상은 여러분에게 지혜와 영감을 전달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삶의 깊은 교훈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항상 배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배움은 시간과 나이를 초월한 여정이며 우리는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일을 할 때 우리는 피곤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의 열정은 우리를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에너지원이 됩니다. 또한 삶의 어려움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도전을 통해 성장하며 우리 자신의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더 큰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우리 삶의 소중한 보물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과 같아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우리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일을 걱정하기보다 오늘을 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를 살고 현재의 순간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우리는 미래를 위한 튼튼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인내와 겸손, 이 2가지 덕목은 우리 삶에서 항상 추구해야 할 가치입니다. 이 덕목들은 우리가 인생의 시련을 견디고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내적 힘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는 경험에서 옵니다. 우리는 실수를 통해 배우고 그 경험을 통해 성장합니다. 우리의 실수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며 이러한 교훈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이러한 교훈들을 기억하며 우리는 삶의 각 단계를 지혜롭게 그리고 충실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은 우리가 배우고 성장하며 서로를 돕고 각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여정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여정을 함께 걸어갑시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공자는 당시의 성현들과 고전을 연구하며 자신의 지식을 넓히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는 또한 여행을 하며 다양한 지역의 문화와 전통을 탐구했습니다. 이러한 여행은 그에게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과 새로운 지식을 얻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한 번은 공자가 작은 마을에 도착했을 때 그는 마을 사람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삶과 지혜를 배우려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학문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인생의 깊은 통찰도 얻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철학을 더욱 발전시켰고 제자들에게도 넓은 시야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공자가 어떻게 항상 새로운 지식과 경험에 열린 마음을 가졌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지식을 단순히 책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경험과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노년기에 지적 호기심을 유지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태도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과거의 경험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경험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가 배운 교훈과 지식의 원천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과거의 성공과 실패로부터 배우는 과정입니다. 반성적 학습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 깊은 지식과 통찰력을 얻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되돌아볼 때 우리는 우리의 행동, 생각, 결정의 결과를 이해하고 무엇이 효과적이었고 무엇이 그렇지 않았는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통해 얻은 교훈은 우리가 미래에 더 현명하고 효과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과거의 경험을 반성하고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미래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전략과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의 기초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에 더 잘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이해하는 것은 자기 인식을 심화시키는 데 중요합니다. 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더 의미 있는 미래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자의 이 가르침은 우리가 과거를 깊이 이해하고 그 경험으로부터 배워 미래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끊임없는 학습과 성장의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나무는 과거의 날씨를 기억하며 그것이 바로 오늘의 강건함을 만든다. 강이 바다로 흘러가듯 우리의 과거 경험들은 미래의 길을 정립한다. 거울 속의 반영처럼 과거는 현재의 모습을 비추며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준다. 책의 페이지를 넘기듯 과거의 페이지를 되돌아보는 것은 새로운 장을 쓰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정원사가 꽃의 성장을 돌아보듯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며 내일의 꽃을 위한 지혜를 얻는다. 두 번째로 공자는 음악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에서 음악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삶의 균형과 조화를 찾는 수단이었습니다. 어느 날 공자는 제자들과 함께 여행을 하다가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을의 광장에서 아름다운 음악이 울려 퍼지고 있었고 공자는 그 소리에 이끌려 마을의 광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한 노인이 아름다운 멜로디를 연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노인의 손가락은 피리 위를 민첩하게 움직이며 그의 음악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평화와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공자는 그 장면에 매료되어 한참을 서서 듣다가 노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음악은 마음에 평온함을 가져다 줍니다. 음악은 어떻게 이토록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나요?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음악은 우리의 내면을 반영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조화롭게 만들어줍니다. 그것이 음악의 힘입니다. 공자는 이 말을 듣고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돌아와 말했습니다. 음악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느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삶에 활력을 줍니다. 이후 공자는 음악을 통해 삶의 조화와 균형을 찾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음악이 인간의 정신과 감정을 어떻게 치유하고 강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고 그의 제자들도 이를 따랐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삶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열정이 있으며 그것을 찾고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자의 음악에 대한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삶의 열정을 찾는 방법에 대한 영감을 줍니다. 내면의 평화는 개인의 정신적, 감정적 안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평온할 때 사람들은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덜 느끼며 삶의 도전에 더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음악은 감정을 표현하고 조절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공자가 음악을 통해 사람들이 조화와 균형을 찾을 수 있다고 믿은 것은 음악이 감정을 안정시키고 마음을 평화롭게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악은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조율하고 이를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는데 도움을 줍니다. 행복은 단순히 외부 상황이나 물질적 성취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면의 평화와 만족에서 비롯됩니다. 마음이 평온하고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삶의 여러 측면에서 더 큰 만족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열정을 유지하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합니다. 공자가 음악에 대한 사랑을 통해 평화를 찾았듯이 개인의 열정은 노년기에도 삶의 활력을 주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삶에서 조화와 균형을 찾는 것은 행복에 필수적입니다. 공자는 이를 강조함으로써 개인이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고 삶의 여러 영역에서 균형을 이루도록 격려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공자의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 행복의 열쇠이다라는 말은 개인이 삶에서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찾기 위해 내면의 평화를 추구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마음의 평화는 정원에서 피어나는 꽃과 같아 조화롭게 가꾸어야만 그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다. 음악은 마음의 강물처럼 흐르며 그 속에서 우리는 평온의 섬을 찾을 수 있다.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은 별들 사이를 항해하는 것과 같아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아 길을 나아간다. 삶의 활력은 새벽의 첫 빛처럼 어둠을 밀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알린다. 열정은 씨앗에서 거목으로 자라는 것처럼 내면에서 피어나 크고 강한 존재로 성장한다. 세 번째로 공자는 그의 지혜와 가르침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 여러 나라를 여행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철학은 항상 긍정적인 반응만을 얻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그의 생각이 너무 혁신적이고 도전적이라고 여겨져 반대와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한 번은 공자가 한 작은 왕국에 도착했을 때 그곳의 군주는 공자의 명성을 듣고 그를 궁전으로 초대했습니다. 군주는 공자에게 많은 질문을 했고 공자는 그의 지혜를 나누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군주는 공자의 생각이 기존의 전통과 다르다며 불만을 표시했고 심지어 공자의 가르침이 나라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공자는 군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평온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군주에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끊임없는 탐구와 반성에서 옵니다. 어려움과 반대에 직면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신념을 더욱 확고히 할 기회를 얻습니다. 이후에도 공자는 다양한 반대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러한 도전을 통해 자신의 철학을 더욱 발전시켰고 그의 제자들에게도 도전을 극복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이 이야기는 공자가 어떻게 내면의 강함을 발전시켰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어려움과 도전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더욱 지혜로워졌으며 이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신념을 굳건히 하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영감을 주는 좋은 예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 자체가 아니라 그 실수에서 어떤 교훈을 얻고 어떻게 성장하느냐입니다. 실수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며 이 경험은 결국 지혜로 이어집니다. 경험은 단순히 일어난 사건의 연속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 얻은 깊은 이해와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실수를 포함한 모든 경험은 우리에게 새로운 지식과 통찰력을 제공하며 이는 지혜의 근원이 됩니다. 공자의 삶처럼 도전과 역경은 우리의 내면을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어려움에 직면할 때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고 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이 과정은 우리를 더욱 강인하게 만들고 더 많은 것을 이해하게 합니다. 지혜는 단기간에 발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 경험과 실수를 통해 서서히 발전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삶의 복잡한 문제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실수와 경험을 통해 지혜를 얻으려면 자기 반성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고 자신의 행동과 그 결과를 평가함으로써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공자의 삶과 지혜는 경험에서 온다. 그리고 경험은 실수에서 온다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내면의 강함을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실수는 정원의 잡초와 같아 제거하면서 배우고 성장한다. 경험은 바다의 파도처럼 때로는 우리를 흔들지만 결국에는 더 강한 항해사가 된다. 지혜는 별이 밤하늘을 밝히듯 어둠 속에서도 길을 인도하는 빛이다. 삶의 도전은 연마되지 않은 보석과 같아 시련을 겪으면서 가치가 드러난다. 어려움은 삶의 교향곡에서 필요한 조율과 같아 조화로운 멜로디를 완성시킨다. 네 번째로 공자는 제자들과 함께 여행을 하며 그들에게 지혜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깊은 숲속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자와 그의 제자들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이 기회를 이용해 마을 사람들과 교류하고
그들의 생활 방식을 배우라고 권했습니다. 제자들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그들의 지혜와 전통을 배웠습니다. 그날 밤, 마을의 중심에서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공자와 그의 제자들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잔치가 한창일 때, 한 제자가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인가요? 공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정한 우정의 가치를 배우는 것이다. 우리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정은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삶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그 후, 제자들은 마을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진정한 우정의 가치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이 경험은 그들에게 평생 지속되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공자가 어떻게 진정한 우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영혼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제자들과의 깊은 유대감과 마을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공자는 우정이 삶의 중요한 부분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우리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강점과 약점을 반영해 줌으로써 자기 인식을 높이고 개인적 성장을 촉진합니다. 영혼의 교감, 진실한 친구와의 관계는 단순한 상호작용을 넘어서 영혼의 교감으로 발전합니다. 이러한 깊은 유대감은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공유하고 서로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진정한 우정은 진실성과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진실한 친구는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받아들이고 지지해줍니다. 이러한 관계는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안정적인 지지 기반이 되어줍니다. 진실한 친구는 우리의 감정과 경험을 공감하고 이해해줍니다. 이러한 정서적 지원은 우리가 삶의 도전에 맞서 싸우고 스트레스와 감정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진정한 우정은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을 더해줍니다. 친구와의 깊은 관계를 통해 우리는 삶의 다양한 측면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행복과 만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공자의 가르침인 진실한 친구는 내 영혼의 거울이다는 진정한 우정이 어떻게 개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설명합니다. 이는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진정한 친구는 삶의 항해에서 우리를 안내하는 등대와 같아 어두운 바다에서 길을 비춰준다. 친구는 정원의 꽃처럼 우정이라는 햇빛으로만 자라날 수 있는 소중한 존재다. 우정은 거울과 같아 그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친구와의 대화는 마음에 내리는 단비와 같아 영혼을 촉촉이 적시며 생각의 씨앗을 키운다. 친구의 조언은 지혜로운 나침반과 같아 삶의 길에서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한다. 다섯 번째로, 옛날 중국의 한 작은 마을에서 공자와 그의 제자들은 평온한 오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공자는 마을의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며 제자들에게 인생과 철학에 대해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이가 공자에게 다가와 삶의 목적에 대해 물었습니다. 공자는 그에게 답하기 전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지혜의 첫걸음입니다.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것은 마치 강가에 앉아 물결을 관찰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결은 항상 변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자는 젊은이에게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깊이 탐구할 것을 권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자신과 세상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젊은이는 이 말을 듣고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그는 다시 공자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눈빛이 더 깊어지고 성숙해 보였습니다. 그는 공자에게 감사를 표하며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공자가 어떻게 제자들과 마을 사람들에게
자아 성찰의 중요성을 가르쳤는지를 보여줍니다. 자신을 알고 이해하는 것은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며 이는 특히 노년기에 중요합니다. 공자의 가르침은 모든 세대에 걸쳐 울려 퍼지는 시간을 초월한 지혜입니다. 자신을 이해하는 것은 자기 인식의 기초입니다. 자신의 강점, 약점, 가치, 신념, 감정 및 행동 패턴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중요합니다. 자신을 이해하면 의사결정 과정에서 더 명확하고 의도적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면 자기 통제를 강화하고 더 건설적인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이해는 내적 평온과 만족감을 증진시킵니다.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이해하면 자신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더 잘 파악하고 이에 따라 삶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은 타인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함으로써 타인의 관점을 더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인 관계에서의 소통과 협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자기 이해는 평생 동안 지속되는 개인 성장의 과정입니다. 삶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신에 대해 배우고 이를 통해 지혜를 쌓아갑니다. 이렇게 볼 때 공자의 가르침인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의 시작이라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강조합니다. 자기 이해는 평온하고 지혜로운 삶, 특히 노년기의 삶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자기 인식은 내면의 미로를 탐험하는 것과 같아 각 회전에서 더 깊은 자아의 이해를 발견한다. 자신을 이해하는 것은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아 자신의 성장을 돌보고 삶의 잡초를 제거하며 내적 아름다움을 키운다. 자아 성찰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관찰하는 것과 같아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명확히 볼 수 있다. 자기 이해는 삶의 지도를 그리는 것과 같아 자신의 여정을 이해하고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경로를 찾는다. 자신에 대한 지식은 산 정상에 오르는 것과 같아 높이 올라갈수록 더 넓은 시야와 더 깊은 이해를 얻는다. 옛날 공자의 제자 중 한 명이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스승인 공자에게 찾아가 노년을 어떻게 지혜롭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지 조언을 구했습니다. 공자는 제자를 데리고 작은 마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다양한 나이의 사람들과 만났고 각자의 삶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찾았습니다. 젊은이들의 열정, 중년의 균형, 노인들의 평온함을 관찰하며 공자는 제자에게 삶의 모든 단계는 그 자체의 아름다움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여행을 통해 제자는 다음과 같은 5가지 방법을 배웠습니다.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고 호기심을 갖기, 삶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고 즐기기, 어려움을 통해 내면의 강함을 기르기, 진정한 우정을 소중히 여기기, 지속적인 자아 성찰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기. 여행에서 돌아온 제자는 이제 노년을 단순히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닌 삶의 귀중한 경험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공자의 가르침을 따라 삶의 각 단계를 충실히 살아가며 자신의 삶을 지혜롭고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추하게 늙지 않는 5가지 방법의 교훈이 어떻게 실제 삶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노년을 단순한 시기가 아닌 삶의 아름다운 장으로 만들 수 있는 영감을 줍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추하게 늙지 않는 5가지 방법에 대해 탐구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이 교훈들을 실천하며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노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여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늘 자신을 사랑하고 삶의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인생의 비밀 공간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